오늘은 10세기부터 20세기까지 중국에서 유행했던 전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여자는 발이 작아야 예쁘다는 말이 있죠. 실제로 과거 수많은 국가들에서는 여성의 발이 작은 게 미인의 기준이었던 적이 많습니다. 다이애나 왕세자비도 일본을 방문했을 때 발을 벗는 식당으로 초대를 받았는데 자신의 큰 발을 보여주기 싫어서 난처했었다고 하죠. 이렇듯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성의 발은 작아야 한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다소 이상한 미의 기준이고 저는 이해가 안 가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시대 많은 국가에서 작은 발이 미의 기준이었던 적이 있었죠. 발이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미의 기준을 아예 전통이자 문화로 만든 국가도 있었는데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에서는 발이 큰 여성을 심각한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예 여성의 발이 일정 크기 이상으로 커지는 것을 미리 막는 일도 했죠. 이것을 전족이라고 부릅니다. 전족을 한 여성은 발이 10cm 이상 커지지 않으며 제대로 걷기도 힘들죠. 어린 나이에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전족을 해야 했고 전족을 하지 않은 여인은 심각한 콤플렉스를 안고 살아갔습니다. 상당히 폭력적인 전통이죠.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지금부터는 중국에서 1000년 동안이나 이어졌던 전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전족을 처음 시작한 것은 10세기 초 5대 19시대부터였죠. 전족이 생겨난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은데 보통은 홍등가에서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은 발 때문에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러니까 가련한 여인의 모습이 남성의 성적 욕구를 끄집어낸다는 이유로 말이죠. 시작은 그저 작은 발이 인기가 많은 것으로 시작되었지만 기형적으로 작은 발이 점점 인기를 끌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코르셋처럼 여성의 발을 천으로 압박해 작아 보이게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지만 점점 더 극단적인 기준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상적인 발의 기준이 10cm라는 말도 안 되는 기준이 생겼지만 이미 성장이 끝난 여인의 발을 10cm까지 줄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전족이었죠. 이제 막 몸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3세에서 6세 여자아이의 발을 일부러 묶어서 작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전족을 하게 되면 뼈가 뒤틀리다 보니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후에도 제대로 된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죠. 도대체 왜 이런 기괴한 문화가 지속되었던 것일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전족이 생겨나게 된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워낙 오래된 전통이기도 했고 전족을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저 유행에 편승하겠다고 따라하는 느낌이 강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전족을 하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고 대충이나마 유추해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그럴듯한 이유는 성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전족을 한 여인은 발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끝으로 걸어야만 했고 그 모습은 마치 오리처럼 뒤뚱거렸죠. 과거의 남성들은 여인의 그런 모습을 보고 성적인 매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걸을 때 몸이 많이 흔들려서 그런 것 같네요. 같은 맥락으로 하이힐을 신은 여성을 남성들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이유도 뒤꿈치가 들리면서 엉덩이가 올라가기 때문이니 가장 그럴듯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성적인 매력 때문이라는 주장 외에도 여성이 도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었을 것이라고 예측하죠. 여성보다 남성의 숫자가 더 많았던 중국에서는 여성이 상당히 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힘들게 장가를 들었는데 여자가 도망가면 곤란했죠. 그래서 여성이 빠르게 움직일 수 없게 하려고 전족을 했다는 설입니다. 이 밖에도 여성에게 손쓰는 일을 강요하기 위해서라거나 그저 작은 발 자체가 아름다움의 기준이었다는 설까지 정말 다양하게 갈리죠. 물론 중국의 모든 여인들이 전족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환경상 전족을 할 수 없는 여성들도 당연히 존재했었죠. 하지만 과거 중국에서 전족을 하지 않은 여인들은 보통 천민이나 어딘가 문제가 있는 여성으로 취급받았습니다. 평균이나 그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집안의 여성들은 필수적으로 전족을 했던 것이죠. 딸을 가진 집안은 필수적으로 전족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낸 악습인 것이죠. 그렇다면 전족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전족을 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간단하지만 그만큼 잔인하기도 하죠. 발이 10cm 이상 크지 못하도록 압박하면 끝이니까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우선 아이가 3세에서 6세 정도가 되면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발가락들이 발바닥 아래로 접히도록 만든 뒤에 헝겊으로 감싸서 압박합니다. 이후 기초적인 전족의 모양이 만들어지면 발을 따뜻하게 만들어 풀어주고 구부리는 작업을 오랫동안 하면서 만들죠. 말만 들어봐도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당연히 중국인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상당히 야만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죠. 전족을 흉측하게 생각한 것은 17세기 대륙을 지배했던 만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륙을 정복한 만주족들은 바로 전족을 금지시켰죠. 보기에 흉측했던 것도 있지만 한족 고유의 문화를 배척하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족이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증가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심지어 한족뿐만 아니라 만주족의 여성들까지 전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전통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후에도 전족을 없애려는 움직임은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인물로는 서태후가 있었죠.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서태후가 전족을 폐지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중국 세계의 악녀로 평가받는 서태후마저 전족을 없애는데 실패했으니 얼마나 뿌리 깊게 내려앉은 악습인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청나라 때 전족은 더욱 발전했는데 이때 나온 기법 중에는 아예 발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드는 방법이 등장하기도 했죠. 전족이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은 1912년, 그러니까 중화민국이 설립되고부터였습니다. 다만 이때까지도 전족을 한 여성들을 거리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 전족은 1930년대가 되어서야 거의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청나라에서 중화민국으로 넘어가던 시기, 전족과 관련된 숭칭링의 일화도 있죠. 순원의 부인 숭칭링이 젊었을 때 사회생활을 하겠다고 말하자 집안의 여자 어른들은 숭칭링을 잡으려고 했고 숭칭링은 재빠르게 집 밖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어른들도 숭칭링을 따라갔지만 전족 때문에 따라잡지 못했다고 하죠. 중국의 오랜 악습이 깨져나가는 동시에 중화민국 이전과 이후 여성의 차이를 가장 잘 보여준 일화입니다. 현재는 전족을 한 사람을 찾기는 힘듭니다. 강경하게 막았음에도 전족이 비밀스럽게 시행되었던 중화민국 초기에 태어난 노인 인구가 마지막으로 전족을 했던 세대죠. 마지막으로 전족을 했던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자료에서는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 보통은 거동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단순히 미의 기준으로 인해 전족을 했을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노인들이 말해준 이유는 오히려 일을 시키기 위해서였다고 하죠. 젊은 여성 노동력이 밖으로 나돌지 않고 손을 쓰는 일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물론 시작은 기괴한 미의 기준 때문이 맞았을지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유와 목적이 변하게 된 것이죠. 전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서양에서 인기를 끌었던 코르셋이죠. 코르셋 이야기를 하면 혹시 페미니즘을 옹호하는 건가 하는 의혹이 있을까봐 꺼려지긴 하는데 미리 말하자면 저는 페미니즘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코르셋 문화는 안 좋은 문화가 맞죠. 코르셋 역시 전족과 같이 강압적인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낸 기괴한 문화입니다. 전족처럼 아예 신체가 기형적으로 변하지는 않았지만 허리가 얇아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너무 세게 허리를 당기다가 장기의 위치가 바뀌거나 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고 하죠. 코르셋도 사회가 만들어낸 미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몸을 희생해야 했던 문화였습니다. 그나마 코르셋은 자신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족보다는 낫기는 하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인간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자신의 의사로 결정되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친숙한 것들, 그러니까 옷을 사입거나 화장을 하는 것도 과연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내가 정말로 원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변에서 다들 하니까 나만 안 하면 이상하게 볼까봐 하는 것인지 말이죠. 10세기부터 20세기까지 중국에서 유행했던 기괴하고 잔인한 전통, 전족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